여보, 누구세요? 15년 만에 만난 전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숙인 지원센터 무료 급식실. 점심을 받으러 온 아내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을 잃은 시선, 그리고 치매 3년 차.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내 딸을 죽게 한 범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찾으러 가기로 해요. 2025년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인상 우아제약 대표 김민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무대 위로 걸어나가며 객석 앞줄에 재혼 아내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얇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밀 메모 앱 알림이었습니다. 민주는 애써 신경을 끄려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습니다. 우아제약은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멘트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지고 민주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라운드 인터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자들이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대표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무엇입니까? 안전성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출시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았던 나의 사생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VIP 리셉션 홀로 이동했습니다. 장관 보좌관, 투자사 대표들이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샴페인 잔을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귀가했습니다. 기사를 보내고 민주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가 축하 파티를 준비해뒀습니다. 케이크 촛불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지혜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가족 얘기 줄였네요. 말끝에 미세한 가시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랬어요. 거실 벽면에 가족사진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옆 빈 공간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체 예정. 옛 결혼식 사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혜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민주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밑 금고에서 낡은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엽을 감았습니다. 느린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민주는 급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멜로디가 뚝 끊겼습니다. 음악 상자를 다시 금고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은퇴 형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최영식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람이 죄를 잊는 건 쉬워도 기억은 사람을 잊지 않죠. 민주는 얼른 채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귓속에 박힌 채 윙윙 울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민주는 벌떡 일어나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 일정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소 방문. 별 의미 없는 홍보용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동그라미가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무료급식소 오전, 홍보팀이 인증샷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는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국자를 들고 기계적으로 국을 떠담았습니다. 1명, 2명, 3명. 그때 수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줄 끝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멍했고 초점이 흐렸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촬영팀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발은 이미 수진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하연이 데리러 가요? 하연. 그 이름이 번개처럼 허리를 때렸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봉사 책임자가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가끔 오시는 분인데요. 보호자 없으시고 알츠하이머 중기 판정 같아요. 민주는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국을 받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숟가락을 올렸다 내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시계바늘처럼 반복했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꺼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연락해요. 수진은 명함을 물컵에 담가버렸습니다. 하연이가 싫어해요. 물고기가 있는 줄 아는가 봐요. 구토감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억은 사람을 잊지 않는다. 형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행사 종료 직전 민주는 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치료 이력 같은 건 알 수 있을까요? 노숙인 쉼터에서 오셨는데요. 상담 기록은 공개 못 해드려요. 차에 타자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사진 예쁘게 나왔어. 그런데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민주는 답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메모 앱을 열어 단어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하연.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민주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수진의 멍한 눈빛, 하연이라는 이름, 물컵에 잠긴 명함.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시동을 다시 걸어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렀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연이. 그 이름을 소리내자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려 했지만 민주는 애써 밀어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상실. 민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눈이 충혈됐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은 사람을 잊지 않는다. 형사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연이가 누구인지. 민주는 회사 의료팀장을 불러 치매 케어 협력병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리스트 끝에 수진이 들렀다는 동네 신경과가 있었습니다. 신경과 접수 창구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입니다.
접수원이 보호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오래된 혼인관계 증명서 스캔본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혼 전력이 있으시네요. 접수원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와 면담했습니다. 중기 의심입니다. 단기 기억 손상과 혼미 증상이 있어요. 스트레스성 발현 가능성도 높고요. 스트레스라면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주로 가족 상실, 과도한 경제적 정서적 압박에서 오죠.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개인 물품 보관 상자를 인수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버스카드, 공중전화 동전, 달력, 그리고 어린이 그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하연 8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달력을 뒤집었습니다. 교통사고 뉴스 스크랩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좁은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아빠가 몇 시에 온대요? 민준의 혀가 굳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진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쉼터 상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과거 속 하루에 갇히세요. 그날로 돌아가 사는 것 같아요. 민주는 상담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치료비는 익명 후원으로 처리해 주세요. 기록이 남습니다. 남겨도 됩니다. 귀가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음악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얇은 반지 하나와 베이비 이름 목걸이 펜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HA와 EON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펜던트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인터넷 기사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하연 교통사고 우아제약 인근 키워드를 조합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사망, 음주 트럭과 충돌, 합의로 종결. 날짜는 10년 전 5월 17일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우아제약 본사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8살 초등학생, 횡단보도, 트럭 운전자 음주 상태, 현장에서 사망, 유족과 합의. 민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합의? 누가 합의를 했을까? 수지는 그때 이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는 다시 기사를 펼쳤습니다. 운전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종수? 민주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관련해서 우리 회사 차량이 연루된 적 있나요? 법무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시간 후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물류트럭 한 대가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박종수. 작년에 고액 퇴직금 받고 퇴사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액 퇴직금, 퇴사,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어렵습니다만 새 직장은 파악됩니다. 민주는 박종수의 새 직장 주소를 받았습니다. 야간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종수를 기다렸습니다. 11시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박종수 씨?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표님이 여길 왜? 민준은 차 안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둘 다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속도계가 왜 튀었습니까? 박종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을 꼬집었습니다. 중립에서 뒤로 빨리 넣다가 거짓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박종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속도를 올리라고. 민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모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민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이미 내렸습니다. 혼자 남은 차 안이 숨막힐 듯 좁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혜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어디 갔었어요? 민준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 내 회사 앞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지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술 마시는 거예요? 민준은 지혜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그때 내 일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죠? 지혜는 웃었습니다. 당신 스케줄이 내 스케줄이었잖아요. 그날 밤 현관 CCTV에 차량 번호판 가리개를 한 차가 서성였습니다. 민주는 보안팀에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삭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민주는 사고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신호등, 카메라, 노면에 옅어진 얼룩.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하연이가 죽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인근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점장에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CCTV 백업 혹시 남아 있을까요?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데이터는 다 지워졌어요. 근데 예전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하드에 백업하곤 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회사로 돌아와 물류 시스템 로그에 접근했습니다. 사고 당일 박종수 트럭의 GPS 궤적이 사고 지점을 정확히 지나갔습니다. 시간도 일치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박종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의 새 직장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야간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박종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테슬러 모듈 열람 허락만 해주세요.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붙여드릴게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딸은요? 내 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내 회사 앞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지혜는 태연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알아요.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스케줄 관리하다 보면 알게 되죠. 민준은 지혜의 눈을 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내 일정을 왜 그렇게 세세히 알았죠?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 보이길 원했어요. 그래야 내가 완벽한 아내가 되니까.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란 걸 알았어요? 지혜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돌아갔을 테니까. 지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과거는 묻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지혜의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설 탐정 영수증, 수진의 주소 이력, 그리고 법률사무소 명함. 명함에 로펌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지혜의 대학 동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는 파일을 보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과거를 정리한 거예요. 정리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정리예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웃음이 났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아이를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영식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최영식을 만났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수사 메모를 펼쳤습니다. 당시 교통과 합의 속도가 이상했어요. 보험사도 경찰도 손발이 척척이었죠. 수사 재개할 수 있을까요? 최영식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대표님도 다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쳐야 끝나겠죠. 회사 이사회에서 민준의 행동에 불만이 터졌습니다. IR 일정 취소, 갑작스러운 결석. 지혜가 발언했습니다. 대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정권 대행을 제안합니다. 민주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배신감이 식도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을 마쳤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요. 모든 걸 고치자고요.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죠. 내가요? 당신이 수진을 버렸잖아요. 하연을 몰랐잖아요. 당신이 먼저 죄를 지었어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버렸습니다. 하연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아요. 하지만 5분뿐일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하연이 생일 케이크 사왔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그는 수진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민주는 밤새 병실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민주는 박종수와 제면담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박종수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받고 속도를 올렸어요. 누구한테서요? 모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그냥 빨리 가라고만 했어요. 민주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퇴사 직후 얼마 받으셨죠?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명목이었어요. 어느 법률사무소였죠? 박종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의 대학 동기가 있는 로펌이었습니다. 이 서류 사본 주실 수 있나요? 박종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이도 그 나이였거든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지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사설 탐정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사고 2,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 수진의 주소 이력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 동선, 자주 가는 장소, 심지어 하연의 학교 일정까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돌아봤습니다. 지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한 걸음 다가오며 비웃었습니다. 무슨 짓? 당신 미래를 만들어준 거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를 죽이고 그게 내 미래야?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한 거지. 방해물을 치웠을 뿐이야.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해물. 그녀는 하연을 방해물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란 걸 알았지? 지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더 없애야 했어. 당신 과거가 우리 미래를 망치게 둘 순 없었거든. 당신이 전화한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주는 최영식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수사 메모를 펼쳤습니다. 당시 교통과 합의 속도가 이상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사고 당일 바로 나타났고 합의금도 빠르게 처리됐죠. 누가 합의금을 냈죠? 익명 후원이었어요. 하지만 돈의 출처를 추적하면 최영식은 민준을 받습니다. 대표님 회사 계좌로 연결됩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돈으로, 그의 이름으로 딸을 죽이고 입을 막은 겁니다. 수사 재개하려면 당신도 다칩니다. 최영식이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쳐야 끝나겠죠.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IR 일정 취소는 무슨 의미입니까? 최근 행동이 이상합니다.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표의 정권 대행을 제안합니다. 대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회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당장 교체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지혜를 봤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사보다 당신보다 중요한 일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지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못 돌아와.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주는 지혜를 마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 모든 걸 고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사과? 웃기네.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 수진을 버렸잖아. 하연을 몰랐잖아. 당신이 먼저 죄를 지었어. 나는 그 뒤처리를 한 것뿐이야.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버렸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지만 힘들 때 떠났습니다. 맞아. 내가 먼저 죄를 지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을 정당화하진 않아. 지혜는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살인이 아니라니까. 사고였어. 운전자가 실수한 거지. 나는 그냥 타이밍을 맞춰준 것뿐이야. 당신이 전화했잖아. 증거 있어? 지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속죄 모드로 살 거야. 불쌍한 전처 돌보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그게 당신이 택한 거잖아.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 있는 요양병원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오늘 면회 가능한가요? 지금은 11시예요. 내일 오세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민주는 사정했습니다.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아요. 하지만 5분뿐일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하연이 생일 케이크 사왔어요?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연이가 좋아할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주는 밤새 병실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무엇을 잃더라도. 최영식이 콜드 케이스 노트를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 GPS 로그, 퇴직금 흐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종수 트럭 ECU 데이터입니다. 사고 7초 전 급가속 입력이 확인되어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 선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발신자는요?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지혜 씨가 사무실을 15분간 비웠어요.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사건엔 배우자 특권이 제한적입니다.
민주는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마주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결혼의 방해물이었어? 지혜는 다리를 꼬았습니다. 시한폭탄이었지. 차라리 내가 먼저 터뜨린 거야. 민주는 고발장을 던졌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찢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 전화기록? 없어. 박종수 증언?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라 하면 돼. ECU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운전대 잡았어? 전화 한 통 했을 뿐이야. 그게 범죄야? 민주는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증명해보지. 다음 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저를 모함해요. 민준이 선언했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재산 절반은 치매 연구 기금에, 나머지는 유가족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미쳤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은 공동재산이야. 이혼 소송 중이라며? 그럼 내 재산이지. 민주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진의 치료 계획을 재구성했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다학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의 옛집 반지하를 찾아갔습니다. 곰팡이 벽지, 좁은 방, 작은 상자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올지 몰라도 나는 매일 그려요. 아빠 얼굴.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이 터졌습니다. 음악 치료 시간, 민주는 기타를 쳤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5초간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하연이 보고 싶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래, 수국 디퓨저, 루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동치료, 도어사인, 회상법,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요. 저는 이제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에요. 복도에서 한별을 만났습니다. 수진이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아저씨가 하연 언니 아빠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 엄마의 친구야. 한별이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수진 씨 치료비는 공동재산에서 먼저 지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밤 민주는 병실 옆 벤치에서 잠들었습니다. 슬리핑백을 펼쳤습니다. 새벽에 저절로 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회사 이사회가 해임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민주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부인 고발은 사실입니까? 재산 기부 이유가 뭡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증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하면 되죠. 재산의 절반이 치매 연구 기금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교통사고 유가족 단체로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치료 계획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양팀, 다학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을 병행하겠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루틴으로요.
민주는 모든 설명을 손글씨로 옮겼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옛집 반지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곰팡이 벽지 사이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연의 유치, 끈으로 묶인 편지 다발, 리본 달린 머리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오늘도 안 왔어요. 괜찮아요. 내일 올 거예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요양병원 음악치료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기타를 배웠습니다. 어설프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하연이 즐겨 불렀다는 동요를 쳤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5초간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응, 나야.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그 5초를 위해 기다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수국 디퓨저를 틀고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보호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행동치료, 도어 사인, 사진 앨범 회상법. 민주는 메모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적용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가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복도에서 한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수진 이모 드릴 거예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별, 수진, 그리고 민준. 우리 가족이에요. 민주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고마워, 한별아. 한별이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아빠였을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밤, 병실 복도에서 치매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참석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날 알아봤어요. 오늘은 못 알아봤어요. 민준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5초 동안 또렷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으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요. 숨이 붙어 있는 한 법정 선고일이었습니다. 지혜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최영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넌 할 일 했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는걸요. 아니야. 너는 바뀌었어. 그게 시작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 초 하나만 꽂았습니다. 오늘은 기억의 생일이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초를 불었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한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수진 이모는 언제 깨어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우리가 여기 있을 거야.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민주는 병실 옆 벤치에서 잠들었습니다. 슬리핑백을 펼쳤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저절로 깼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연아, 미안해.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혜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신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입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피해자 유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과거가 파헤쳐졌습니다. 전철을 버리고 재혼한 남자, 죽은 딸도 몰랐던 아버지. 기사 제목들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재판 중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급성 혼돈 상태였습니다. 민준은 법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연이 어딨어? 하연이. 간호사들이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나야. 민준이야. 누구세요? 왜 저한테 그래? 수진이 민준을 밀쳤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선망입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며칠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민준은 밤새 수진 곁을 지켰습니다. 수분 섭취, 수면 패턴, 실내 조명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수진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손을 잡아줬습니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잠들었습니다. 민준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후 알람에 깼습니다. 수진의 약 먹일 시간이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먼 친척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후견인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요. 민준은 변호사와 법정에 섰습니다. 친척은 민준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진 씨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이혼까지 했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10년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책임지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준의 치료비 납부 기록, 병원 면회 기록, 보호자 교육 이수 중이었습니다. 후견인 선임은 보류하겠습니다. 3개월 후 재심리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얻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치매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돌봄 팁, 복지 혜택, 장기요양 등급을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웃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었습니다. 민준도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수진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한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림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나를 모른다. 민주는 한별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별아, 어른들은 2가지 진실을 동시에 견딥니다. 아픈 진실과 앞으로의 진실입니다.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를 그리면 됩니다. 어느 밤 낯선 남자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대답 없이 도망갔습니다. 보안팀이 조사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혜 씨 측에서 보낸 사설 채무자로 추정됩니다. 민주는 병원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출입자 명단, CCTV 추가, 경비 강화였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영양 상태가 떨어졌습니다. 삼킴 기능이 약해져 연화장애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매 끼니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묽으면 삼키기 어렵고 너무 되면 막혔습니다. 구강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보호자님, 이건 간호사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힘든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수진이 민준 손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화난 날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작게, 조용히. 재판 말미였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보다 낮은 죄목을 제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민주는 피해자 진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응보가 아니라 책임을 원합니다.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남은 시간을 수진 씨 곁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지혜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증오,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지혜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민주는 법정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민준 씨 하연이는 어디 갔습니까? 민준은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나갔습니다. 곧 올 겁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어느 봄날 오후 병실 창문으로 비갠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수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수국 디퓨저를 틀고 기타를 꺼냈습니다. 동요를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서툴지만 매일 연습한 곡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절쯤 넘어갈 때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민주는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달랐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완전히 맑았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응, 나야. 숨을 골랐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느끼기로.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습니다. 정말로 봤습니다. 그의 눈을, 얼굴을, 존재를. 우리 그때 그네 태워주던 공원 기억나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나? 내가 항상 더 높이 밀어달라고 했지. 구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때 참 좋았어요. 셋이서 간 날 하연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웃던 날.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도 기억해. 하연이가 초코 아이스크림 콧등에 묻히고 웃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당신 닮았죠? 웃을 때 특히.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응. 웃을 때 왼쪽 보조개까지. 코 찡긋거리는 것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죠. 혼자 키운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민주는 수진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버렸잖아. 힘들 때 도망갔잖아. 하연이가 우리 딸이 있는 줄도 몰랐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짐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연이는 착했어요. 매일 아빠 그림 그렸어요. 언젠가 올 거라고 기다린다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못 가줘서, 못 안아줘서, 못 지켜줘서. 수진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 여기 있잖아요. 나 혼자 안 두잖아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민준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매일 올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가 날 알아봐도 못 알아봐도 난 여기 있을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준 씨, 응, 오늘은 환한 날이에요. 그 마지막 또렷한 문장. 수진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눈빛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흩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적의 창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오늘의 5분이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법정 선고일이었습니다. 지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지혜가 호송되며 말했습니다. 너는 영원히 속죄 모드로 살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4시간 살아. 4시간은 그녀 곁입니다. 병실로 돌아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 하나, 한별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기억의 생일이야. 한별이 그림을 펼쳤습니다. 하늘에 별 하나. 하연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성년후견인 제 심리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호자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압니다. 선임합니다. 병원 정원. 민준과 수진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수국이 폈습니다. 수진이 손을 쥐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응, 환한 날이야. 민준은 다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아빠 여기 있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민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오셨네요. 경비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카페 직원도 간호사들도 민준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이야기를. 오늘 날씨 좋죠? 네, 수진 씨 산책 나가기 딱 좋습니다. 일상이 신앙이 됐습니다. 민준에게 이 반복이 기도였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고 어떤 날은 종일 잤습니다. 어떤 날은 민준을 알아보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을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잔향은 남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으면 수진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민준은 그 잔향을 따라 사진 앨범 회상법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같은 사진, 같은 이야기,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건 우리 첫 데이트 때야. 너 그날 노란 원피스 입었지. 이건 하연이 100일 사진이야. 내가 직접 옷 만들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별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민준을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저씨, 오늘 수진 이모 어때요? 오늘은 잠만 자네. 그럼 우리 그림 그려요. 둘은 병실 옆 공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별은 능숙하게 색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 거야? 가족이요. 한별의 그림에는 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수진, 민준, 한별, 그리고 하늘 위 작은 천사. 하연 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한별이 민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아빠예요. 하연 언니가 그랬어요. 한별아, 너는 하연이를 본 적 없잖아. 꿈에서 봤어요.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 옆에 있대요. 민주는 한별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치매 가족 교육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5분을 위한 23시간 55분이었습니다. 병원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조회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덕분에 아내 손을 더 오래 잡았습니다. 포기하려 했는데 힘이 납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민준 없이도 굴러갔습니다. 가끔 뉴스를 봤습니다. 새 대표가 취임했고 주가는 회복됐고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정원에 수국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젠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건 내 삶이 아니었어. 민준이 혼잣말했습니다. 작은 삶의 디테일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식판의 온도, 손 씻기 횟수, 침대 난간 높이, 수국 디퓨저 향. 이 작은 것들이 민준의 세계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수진이 꽃 이름을 맞췄습니다. 수국.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아. 내가 좋아하던 거.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하연이도. 이름을 말하고 수진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최영식이 병원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자조 모임 강의 반응 좋더라. 감사하게도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이번엔 내가 정해봐.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 너머의 사랑. 어떻습니까? 최영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성년후견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법원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진의 재산관리, 치료비 지출, 건강상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모범적입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법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보호자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가 민준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눈송이가 두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 눈와. 수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민주는 수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화난 날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봤습니다. 민준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남은 시간을 의미로 채웁니다. 하연이 없어도 하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순간에. 하연아. 민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엄마 곁에 있어. 이제 안 떠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국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모든 계절이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돌아오니까요.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민준을 봤습니다. 알아보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 들어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잘 자, 수진 씨.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민주는 타이핑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기다려줘서,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민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까지. 숨이 붙어 있는 한. 이것이 민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속죄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떴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녀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아직 그녀 곁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말을 되뇌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억하니까요. 우리가 함께 웃던 날들, 가슴 한켠의 상처들, 그리고 마지막 약속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져도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우리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기억을 지킵니다. 그녀의 곁에서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여운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